안녕하십니까, 이델리온 수태형 파트너입니다. 오늘 장 어떠셨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SK하이닉스가 저항선을 넘어왔기 때문에 좀 지지하면서 오늘 좀 시원하게 올라가는 그런 장을 좀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게 시원한 장은 아니었죠. 단기 눌림 자리에서 한번 눌리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 요번 주 목요일이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입니다. 자, 이 네 마녀의 날에 어떻게 또 움직일지 우리가 또 살펴볼 그럴 필요가 있고요. 오늘 장 같은 경우에 나스닥 지수하고 다우 지수는 저항선을 딱 안 찍었는데 S&P 선물과 나스닥 선물이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온 그런 상황이라서 오늘 장 아주 중요합니다. 위에 있는 저항선, 다우 지수하고 나스닥 지수 저항선 돌파가 나오는지 그거를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자,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레벨업 차트가 되겠죠. 그 점을 우리는 또 체크를 하면서 장을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자, 간혹 가다가 이런 저항선 라인들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던 그 그림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런 M자형 차트가 예상이 된다면 우리가 물론 지수 관련주들을 비중을 줄이고 현금 보유를 또 많이 하셔야겠죠. 지금 다우지수하고 나스닥 지수가 저항선은 이런 저항선을 돌파가 나온다면 레벨업 차트가 됩니다. 이따가 그것도 한번 제가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과거에는 제가 이 M자형의 하락 차트를 말씀을 드리면서 지수가 조정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M자형 차트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을 찍었을 때는 우리가 조정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으러 가고 있습니다. 이거 이따가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여러분들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돌파가 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밑에 있는 지지선 쌍바닥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왜 하죠? W자 반등을 예상을 하면서 기존에 이런 저항선 라인들 설정해 놓은 그 저항선을 돌파가 나오는 건 W자 반등 차트다. 이런 거를 우리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쌍바닥 구간에서 우리는 매수하는 걸 아주 중요시하게 여기고 저도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쌍바닥 구간에서는 매수를 잡게 된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 돌파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날 위에 있는 저항선을 돌파를 하고 나서 어떤 저항선을 돌파했어요? 과거 추세 고점 라인과 연결한 이 추세선을 돌파를 한 후에 지지선 삼고 나서 슈팅으로 올라간 그 그림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종목에서도 똑같이 연동이 되는 거예요. 30분봉, 60분봉을 보셨는데 이런 30분봉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했다. 그럼 슈팅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저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홀딩 전술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차트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다우지수, 나스닥, 우리가 또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테슬라나 엔비디아 차트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런 추세 지지선들을 왜 설정을 하고 대응을 하겠습니까? 어디가 최저점인지 우리는 알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런 추세 지지선 라인들, 최저점 라인들을 추세선을 연결을 하죠. 자,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 라인들에서 매수를 잡고 수익을 보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간혹 이런 추세선을 깨고 내려가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렇게. 자, 이 추세의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면 저항선으로 바뀌어요. 이 추세선 위에서는 매수 지지선, 깨고 내려가면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는 그 저항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이 풋옵션 잡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선물 차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풋옵션 3만원서부터 2만원까지 한번 매수를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0.25, 25,000원의 야간장에 우리가 잡았어요. 그 다음날 지수 하락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죠. 왜? 저항선을 돌파를 못했으니까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으러 가는 그림이기 때문이죠. 자, 밑에 있는 지지선 찍으러 갈 때 우리가 풋옵션을 왜 잡아야 되느냐, 왜 해지를 걸어야 되느냐, 하루만 해도 이렇게 3,000%가 넘게 반등이 나오는 그림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언제나 100만원 이하 금액으로 적은 금액으로 대응을 하시라는 그 이유는 우리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포스코 같은 시총이 큰 종목들이 지수가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 물 타는 거밖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을 타지 않고 풋옵션에 해지를 걸게 될 경우 100만 원도 크게 수익이 나면서 우리가 매수를 잡았던 현물이 조정이 나오는 거를 메꾸고도 오히려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다우지수하고 나스닥 지수는 위에 있는 저항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웨이나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시총이 큰 종목들을 매수를 했을 때
무조건 풋옵션으로 해지를 겁니다. 요즘도 한번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이 M자형 차트는 지수가 조정이 나올 걸 미리 예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지수 관련주들 비중을 줄이시고 현금 보유를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예시까지 들어드리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었을 때는 우리는 비중을 줄이면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왜? 지선 찍었을 때 더 싸게 주식을 매수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그 밑에 있는 지선 어딘지 알고 어디까지 빠질지 알고 여기서 정리를 하느냐. 절반만 정리를 하신다고 해도 마음이 편하세요. 왜냐? 이런 추세 지선 라인들을 찍었을 때는 우리가 과거에 위에서 매도했던 주식들을 다시 덜어낸 물량만큼 매수를 잡을 수가 있겠죠. 여기가 왜 지선이에요? 과거에 웨이나우 기관들 이런 라인들 찍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오게 했던 그 추세 지선이 여기였기 때문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밑에 있는 코스피 최저점 지선을 찍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지수 관련주들 매수 잡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밑에 있는 지선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그림도 예시까지 그려드리면서 갭을 매끄러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날 쭉 갭으로 치고 올라가면서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 4,000포인트가 넘어가는 지금까지 반등이 나온 거예요. 최저점 구간을 이델리온 주태영 파트너는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렇게 크게 반등이 나올 때 315콜 옵션도 매수를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런 M자형 차트가 우리가 왜 중요한지를 제가 표를 보면서 보여드렸는데, 이 M자형 차트를 만들 때는 지선들을 다 깨고 내려와요. 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다우지수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위에 있는 저항선 근처에 다 와 있는 상황이에요. 과거에도 M자형 차트를 만들고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이 나와서 중요한 게 이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을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우리 장도 한 번 더 레벨업 차트가 돼요. 이 레벨업 차트 뭐예요? 한 번 더 지수가 직전 고점을 돌파가 나오는 그런 차트가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강조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는 위에 있는 저항선이 23,880포인트입니다. 이 저항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우리 야간 시장에 야간 선물 시장도 올라가면서 투심이 아주 좋아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날 엔비디아가 쭉 치고 올라가게 된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지수 관련주들, 반도체 관련주들이 장을 끌어올리면서 타 종목들도 같이 올라가게 만들죠. 이거를 우리가 알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엔비디아도 보여드릴 텐데, 엔비디아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던 184불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삼각수렴 구간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눌림목 지지선에서는 매수를 잡아야 하고 316.8불 지지선에서는 매수를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후에 반등이 나오면서, 자, 매수를 드렸던 라인이 여기죠. 그 후에 45%가 반등이 나왔는데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찍고 나서 M자형 차트로 조정이 났어요. 자, 저는 이 밑에 있는 지선 깨고 내려가서 밑에 있는 지선을 여러분들 설정해서 다시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가 있어요. 과거 저점 라인들 그대로 연결을 해보면 이 라인들이 과거에는 저항선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지지선 삼아서 올린 그림인데, 우리는 이제 요걸 살펴봐야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 어제장에 음봉으로 4포인트 넘게 빠졌어요. 그럼 다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이제는 밑에 있는 지지선을 우리는 매수점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려오게 될 때 이 400불서부터는 매수를 한번 잡으셔도 되니까 요 점도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들 계속 강조를 해드렸던 엔비디아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위에 있는 화살표를 보시면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던 그림을 알 수가 있어요. 위에 있는 저항선, 개인 투자자들이 저 라인들 찍을 때마다 매도를 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고 500여 개 헤지 펀드들이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을 때마다 엔비디아 종목 풋옵션을 때렸어요. 그게 뭐냐? 엔비디아를 물량을 매도를 하면서 엔비디아 풋옵션에서 수익을 냈다는 그런 얘기죠. 밑에 있는 지선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과거 저점 라인들서부터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던 그 추세의 지선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깨고 나서 내려갔죠. 거길 깨고 나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인들은 저항선으로 바뀐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찍으면 지수 관련주들, 특히나 반도체 관련주들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위에 있는 저항선 찍고 나서 같이 조정이 나온 거예요. 같이 조정이 나왔어요.
자, 이 저번 방송도 보시면 아시겠고 저저번 방송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제가 170불서부터는 매수를 잡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엔비디아는 170불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와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하던 184불에 있는 저항선을 돌파가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라인들이 다시 지지선 삼아서 올리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 208불까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우리 반도체 관련주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엔비디아를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엔비디아 보는 거예요. 자, 여기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왔다는 의미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지수 관련주들 특히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과거에 못 뚫던 저항선을 오늘 뚫고 올라왔다가 눌림목으로 지삼고 끝났어요. 이 점이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점이에요. 엔비디아가 저항선 밑에 있을 때는 SK하이닉스도 저항선 밑에 있다가 엔비디아가 저항선 뚫고 올라가니까 SK하이닉스가 올라왔더라. 그러면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의 블라인드 종목입니다. 이런 저항선과 지지선들을 설정해서 여러분들 보여드릴 때 제가 여러분들 강조를 시켜드리는 게 있어요. 저항선에서 내려와서 밑에 있는 지지선을 한번 찍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와서 M자형 채트를 그리고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으러 내려오고 있는 중이죠. 여기 지지선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면 뭐예요? 그렇죠. W자, 역헤드인 숄더, 우측 하단 라인에 와 가고 있는 바로 그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왜 보여드려요? 매수를 잡으셔야 되니까 보여드리는 겁니다. 벌써 밴드 공부방에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벌써 올려드렸으니까 이 종목 확인하셔서 이번 주에 자리가 오게 된 다음에 매수 잡으시고 상승을 만끽하시면서 계좌 플러스로 돌리는데 진심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와 테슬라, 엔비디아 차트도 다 보여드렸는데 공통적인 게 있죠. 뭐가 없어요? 이 병선이 없습니다. 보조지표도 없어요. 그런데 엔비디아 170불 지지선 반등 나올 거 어떻게 알았어요? 이대련 주택 전문가? 그리고 테슬라도 316.8불에서 지지선 반등 나올 줄 어떻게 알았지? 코스피 지지선, 다우지수 저항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주 궁금하실 거예요.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 관심 있는 종목도 쫙 펴보세요. 일봉상 500개도 좋고 700개도 좋아요. 근데 제가 간혹 이런 추세선 강의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추세선이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 의외로 많아요. 추세선을 모르세요. 자,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 일봉상 저점 라인들과 저점 라인들을 추세선을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여러분들도 저점 라인을 알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추세선 연장을 안 하시고 그냥 쭉 그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우스로 요 추세선 있죠? 빨간색. 더블 클릭을 하시면 우측으로 연장, 좌측으로 연장이 있어요. 이렇게 쫙 연장을 하시면 아주 특이한 경험을 하실 겁니다. 뭐냐면 그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세력들이 거기서 반등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거기서 매수해야겠죠? 그런 라인들을 알아보려고 추세선을 긋고 대응을 하는 거죠. 자, 저점하고 저점하고 그었더니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어디에서 반등이 나오는지는 알겠어. 자, 그럼 위에 있는 저항선 어디를 뚫어야 돌파가 나오는지 고점과 고점 라인들을 설정을 하시면 이런 삼각수렴 구간이 되죠. 자, 이런 라인들을 돌파를 했을 때 슈팅이 나온다는 거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데 밑에서 매수를 못 잡으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관심 종목 내가 추세선 그었더니 벌써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자, 다시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잡는 거예요. 삼각수렴 구간 저항선 돌파를 했을 때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다시 조정이 났을 때 매수를 잡아야 합니다. 자, 간혹 가다가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잘 모르실 때가 있어요. 그럼 고점 라인들하고 고점 라인들을 설정을 하면 이렇게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던 그 그림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라인들 연결을 하면 그 라인들이 목표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라인들 목표점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간혹 이렇게 저항선을 돌파를 했다가 다시 한번 이 저항선을 지선 삼아서 내려올 때 두 번째 매수 찬스가 됩니다. 자, 반등이 나올 때 위에는 목표점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죠. 고점과 고점 라인만 연결하시면 목표점이 어딘지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걸 적용을 한 게 테크윙이에요. 반도체 관련주 테크윙을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 강조를 한 게 있습니다. 이 매수를 잡았을 때부터 위에 있는 저항선 목표치를 65,000원 드렸어요. 이 65,000원 같은 경우엔 제가 매수를 잡았을 때 65,000원이었지만 그렇죠. 이렇게 쭉 가면 65,000원이죠. 이 65,000원 라인이 저항선은 우상향 저항선. 이게 뭐예요? 저항선이 일봉들이 생길 때마다 수치가 올라가는 그런 저항선이에요. 그래서 65,000원부터 매도를 시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30.90% 수익을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삼각수렴 구간 밑에 있는 지선, 제가 추세의 지선들 저점 라인들하고 연결해서 매수점을 드린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 이평선도 없고요. 어떠한 보조 지표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점 라인과 목표점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위에 있는 저항선 테크인 같은 경우에 찍고 나서 다시 밑으로 지금 4만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 저항선을 못 뚫고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매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그 이유입니다. 자, 이렇게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면 밑에 있는 지선까지 내려오겠죠. 그런 지선 라인들을 찍으러 오는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잡으셔야겠죠. 왜냐? 17,000원까지 다시 올라왔다가 위에 있는 저항선 W자 역회된 숄더로 올라갈 수 있는 이 종목, 제가 바로 밴드 공급방의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올려놨으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장이나 내일 수요일장이나 목요일장에 한번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이델리온 주택 파트너가 여기 밑에서 매수 잡으라 그랬는데 그거를 내가 깜빡했네 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이데일리 그 방송을 계속 보시면 이런 밑에 있는 지선 자리도 알 수 있겠지만 밴드 공급방에 오시면 이 종목 매수가 왔는데요, 잡으셔야죠. 또 한 번 알려드리잖아요. 이렇게 저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차전지 관련주들 여러분들 참 매수를 많이 드리는데 저번 주 같은 경우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을 매수를 또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과거에도 제가 신대가 방송에서 여러분들 LG 에너지 솔루션을 또 매수를 드려서 위에 있는 목표가 갈 때 33.43%의 수익을 확정시켜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 매수를 드렸어요. 408,000원에 매수를 드리고 이 라인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있죠. 자, 제가 이거 매수를 드렸을 때 어떤 걸 주시해야 된다 그랬죠? 이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하고 연결을 하면 요 라인 돌파가 나오면 위에 있는 45만원 저항선을 돌파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45만원 저항선을 찍고 오늘 음봉으로 살짝 내려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삼각 돌파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 설명을 시켜드리면서 이 저항선을 돌파가 나오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때 이 라인을 찍으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지선으로 바뀝니다. 자, 저는 다시 한번 반등으로 올라가서 위에 있는 50만원대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거로 보고요. 이걸 제가 매수를 드렸을 때 여러분들에게 목표가 얼마 드렸죠? 58만 8천원 드렸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매수를 잡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한번 긴 호흡으로 여러분들 한번 포지션을 데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PNC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매수를 드렸어요. 주택형의 주식사삼에서 밑에 있는 지선 찍기 전에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리죠. 미리 매수가 33,900원 밑에 있는 지선 찍었을 때 매수를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이 여기에요. 33,900원 매수가 잡히고 나서 슈팅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를 살펴봐야 되느냐. 이 PNT 같은 경우에는 3번에
삼각수렴 구간 저항선을 겪다가 다시 뚫고 올라온 그런 시점입니다. 자, 현재 그림을 전체적으로 볼까요? 역헤드 숄더 팔라인과 왼쪽 어깨 그리고 아랫머리 구간을 만들고 현재 구간이 여기 뭐예요? 옆으로 흔들면 역헤드 숄더 오른쪽 어깨 구간입니다. 그러면 다시 반등이 났을 때 47,000원에 있는 이 저항선을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5만원대에 있는 저항선으로 올라가겠죠. 요 점을 참고하셔서 한번 보셔야 되고요. 지금 2차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 에코프로도 저항선을 돌파를 했고 오늘 에코프로 BM도 저항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 점도 한번 참고하셔야 되고요.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매수점을 드리면서 밑에서 매수를 드렸고 반등이 나올 때 92.22%까지 상승이 나올 때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표가 31만 9천원 보시고 매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매수점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들 다시 조정이 나왔을 때 제가 한번 또 매수를 드렸어요. 30만원 이하에서 한번 매수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떠세요? 이 위에 있는 이 삼각수렴 구간 저항선 라인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이 라인들이 현재 돌파를 하고 이 빨간색 주사선 있죠? 요 라인들을 지금 올라탄 상황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 아랫머리 그리고 역헤드 숄더로 올라갈 때 위에 있는 저항선 35만원 쪽에 있는 저항선을 보게 된다면 위로 뚫고 슈팅이 한번 다시 나올 것으로 여러분들 보고 있습니다. 요점 참고하시고요. 엔캔 같은 경우에도 다른 종목들보다 종목 조정에 기간 조정이 많이 나왔었는데 올라갈 때도 하루에 9%씩 계속 올라갔죠. 자, 엔캔 같은 경우 현재 구간을 한번 살펴볼게요. 단기 급등으로 나와서 조정이 한번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과 키높이를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엔캔 같은 경우에 오늘자에 단기 저항선을 한번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마찬가지 한 번 더 반등이 한번 세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엔캠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 SDI나 포스코 퓨처엠으로 갈아타시라고도 월요일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거 엔캠 크게 올라갈 거라고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 또 세게 올라간 상황에서 이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올라타게 된다면 같이 한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처럼 이차전지들 키높이 맞추러 다시 한번 더 올라갈 수 있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요 점 한번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밑에 있는 쌍바닥 구간에서 매수를 잡아야 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 밑에 있는 지선들을 찍을 때 지속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점을 드렸고 반등이 세게 나온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뭐를 살펴봐야죠? 전체적인 그림이 2차전지는 다 이렇게 아랫머리 구간을 만들고 나서 오른쪽 어깨 구간을 진행을 했어요. 제가 신대가 방송의 저번 방송에서도 나와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라인들을 올라탔기 때문에 옆으로 기다가 반등이 세게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위에 있는 저항선이 7만원 쪽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과거에도 한번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조정이 나왔을 때 제가 좀 우려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거는 역헤드 숄더 팔라인 만들러 올라가는 차트니까 좀 갖고 계신 분들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위에 있는 저항선 9만원대니까 요 점도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 밑에서 제가 두 번의 매수를 드렸어요. 그렇죠. 25만원과 27만원의 매수를 드렸었는데 반등이 나오는 거 이렇게 예상도까지 그려드렸는데 똑같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올라간 상황에서 조정이 다시 나왔지만 제가 뭐를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포스코홀딩스의 이 저항선과 지선 라인들 그대로 연결을 했더니 이 라인들을 올라타고 나서 지선 삼더라. 저는 이거 찍기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포스코홀딩스 여기서 찍고 나서 다시 반등 나올 거라고. 자, 이 상황에서 위에 있는 저항선 34만원 쪽에 있는 빨간색 저항선을 다시 찍게 된다면 이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슈팅이 나올 겁니다. 포스코홀딩스 저항선이 아주 높은데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폭보다는 좀 덜 오른 경향이 있죠. 하지만 나중에 진짜 효자가 될 종목이니까 요 점 참고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과거에 매수를 드렸을 때 여기 위에 있는 저항선 하나 지나가죠. 여기가 원래 목표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밴드 공방 계신 분들에게 지금 한 6,000명 이상, 6,600명 이상 계신데 그분들에게 알려드렸어요. 이거 26만원 찍었을 때 전량 일단 매도를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오게 된다면 26만원에 한번 매도를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황은 전혀 틀려요. 전혀 틀려요. 위에 있는 저항선이 26만 6천원이고 현재 그림 볼까요? 저항선에 내려와서 아랫머리 구간을 만들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밑에 있는 지선이 있는데 이거 다시 찍으면 역헤드 숄더 오른쪽 어깨 구간이 된다. 이거 매수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라인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온 거예요. 저번 방송을 돌려보셔도 이 지선은 그때도 있었고 지금 방송에서도 있었다. 그 라인을 찍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자, 이거 반등이 나올 때 위에 있는 26만 6천 원 라인을 전량 매도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자, 그럼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었을 때는 절반 정도를 매도하시고 나머지 물량을 좀 홀딩 전술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 포스코 퓨처임도 그렇고 이 나노 신소재도 그렇고 마찬가지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슈팅이 나온 그런 그림이에요. 자, 나노 신소재도 제가 과거에 매수를 드리고 나서 크게 또 반등이 나온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보스완에 나노 신소재를 여기서 가지고 났죠. 잡히고 나서 위로 크게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다시 조정해 놨을 때 우리는 뭘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수렴 구간 저항선을 돌파하는지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돌파하고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그 단기 저항선들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마찬가지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역히된 숄더 아랫머리 구간을 만들고 오른쪽 어깨 구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뭐예요? 오른쪽 어깨 구간을 그리다가 다시 한 번 더 위로 슈팅이 나오면은 역히된 숄더를 만들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니까 2차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올라온다 해도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데서 좀 모아가시는 것도 어떨까 합니다.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제가 매주 신대가 방송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밑에 있는 이 파란색 지지선 찍을 때마다는 매수를 잡으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그 밑에 있는 지지선 파란색 추세선 찍을 때마다 지속해서 반등이 나오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마무시하게 또 반등이 나오고 있죠. 자, 최초 제가 매수를 드렸을 때부터 74.19% 상승 중인데 이런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 찍을 때마다 매수를 잡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와, 이거 효자 종목이죠. 되게 똑똑한 세력들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매수점을 잡기에는 이런 라인이 참 좋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이런 파란색 추세선 찍을 때마다 잡으셨던 분들은 크게 올라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위에는 저항선 찍었을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가 목표점이 지금은 아니다. 예전엔 목표점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위에 있는 저항선 하나 지나가죠. 여기 쭉 지나간 거 보이시죠? 저기예요. 저기가 목표점입니다. 그래서 이거 밴드 공방 계신 분들에게는 다 알려드릴 거고요. 나중에 근처 오게 된다면 신대가 방송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익 거두실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을 말씀드려 43,000원에 매수를 드리고 중간중간에 매수를 또 계속 드렸어요. 이거 올라갑니다. 이거 위에 있는 이 저항선만 돌파하면 슈팅이 나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고 나서 쭉 치고 올라가고 다시 조정이 나왔을 때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삼각수렴 구간 돌파가 나오면 슈팅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마찬가지 뭐 그리고 있어요? 역헤드앤 숄더 오른쪽 어깨를 그리다가 슈팅이 빠방 빵빵 어제 오늘 자, 어제 같은 경우에 슈팅이 세게 나오면서 21% 넘게 올라갔다가 오늘장 같은 경우에 볼까요? 이 저항선을 딱 지지선 삼아서 올라온 에코프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8.14% 상승 중이고요. 자, 제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지 않고 조정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더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 BM도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면서 하단에서 총 3번의 매수를 드렸어요. 최초 매수를 드렸을 때 위치 한번 보시고요. 자, 반등이 나오면서 위로 크게 올라왔다가 조정이 나왔을 때 여기서 제가 또 매수를 드렸죠. 10만 6천에 7천원까지 매수를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한번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조정이 났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10만 1,200원서부터 10만 1,000원까지는 매수를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쫙 치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되게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현재 구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단기 삼각 수렴 구간, 이 수렴 구간 저항선을 돌파가 나면 슈팅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신대방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후에 반등이 나오는데 어디를 뚫었다? 오늘 이 저항선 라인을 뚫었다. 과거에는 지지선이었고요. 이걸 깨고 내려가서는 저항선을 삼았어요. 또 한 번 이 라인들을 찍었을 때는 저항선 삼았다가 돌파하고 나서 슈팅이 나왔는데 그 라인들을 오늘 돌파가 나왔다가 내려온 겁니다. 자, 이거 내려올 마음이었으면 그냥 찍고 나서 꼬리 달고 내려왔지 이걸 뚫었다가 꼬리 달고 내려오진 않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가겠다는 얘기죠.
자, 갖고 계신 분들 좀 홀딩으로 한번 가셨으면 좋겠고 107.69% 상승 중입니다. 자, LNF를 제가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 참 신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51,900원에 매수를 드렸지만 여기서부터 리뷰를 하는 게 아니에요. 51,900원 여기죠. 여기서 매수를 드리고 나서 반등이 나와서 77% 반등이 났어요. 다시 조정이 나왔을 때 제가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면서 여기 매수 잡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30% 올라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스완에 LNF 제 포트폴리오에 담겠습니다라고 말한 게 반등 나오기 바로 직전 전날 음봉 나온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스완에 나와서 여러분들 매수 잡으셔도 됩니다. 잡으세요. 잡으세요 하셨죠? 말씀드렸죠? 빵 치고 올라왔어요. 자, 이 상황에서 밑에 잡으셨던 분들은 아주 큰 수익이죠. 얘 100% 이상 수익이니까 그냥 갖고 있을만 하잖아요. 얘 보선에 담았던 시점에서부터만 100% 넘게 수익이었습니다. 더블.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자, 이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제 신대가 방송에서 계속 보여드렸고 이거 찍었으니까 이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신대가 방송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찍고 나서 어때요? 반등이 났죠? 어딜 뚫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고점과 고점과 고점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는데 요 라인을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다시 슈팅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디까지? 바로 15만 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린 게 14만 9천 원 라인은 월봉 저항선이라고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습을 한번 볼까요? 월봉 저항선입니다. 그 저항선을 찍고 나서 꼬리를 달고 내려온 거예요. 꼬리를 달고 내려왔는데 다시 한번 찍게 되면 15만 원이 살짝 넘겠죠. 왜? 월봉이 두 개가 더 생겼으니까. 우상향 저항선입니다. 요 저항선을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 위에 있는 저항선은 얼마 있죠? 그렇죠. 20만 원대 있죠. 요 점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은 2차전지를 끌고 가셔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도 어딘지 다 알 수가 있죠. 월봉 라인을 보면 이런 추세의 지선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뭐였어요? 반등이 나왔다. 이런 라인들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면서 어디를 뚫었다? 이 삼각수렴 구간 저항선을 돌파가 나오면서 슈팅이 나온 거다. 어디까지? 그 위에 월봉 저항선까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밴드 공방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월봉 저항선 찍고 빠졌는데 이거 일봉 저항 조금 더 있습니다. 위에 있습니다. 라고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라인들을 다시 찍으러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찍으면 저는 돌파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도 저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또 매수를 드리면서 또 수익을 또 많이 챙겨드렸습니다. 이런 우리기술도 67% 수익을 드리고 한미반도체, 반도체 관련주들 뭐 테크윙, 한미반도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이런 종목들 매수를 드리면서 여러분 상승을 또 맛보게 해드렸는데 자, 이런 여러 가지 그림들을 한번 보셨으면 공통적으로 추세 지지선에서 매수를 드리는 게 보이실 거예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밑에서 매수를 드리고 나서 크게 반등이 났다가 지금 단기 조정 나오고 있죠. 이 단기 조정을 거치고 나면 다시 한 번 더 슈팅이 나온다. 자, 목표치도 한번 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위에 있는 저항선 쭉 치고 올라가면서 52.32% 수익을 또 안겨드렸던 그 그림도 보고 계시고요. 자, ABL바이오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드렸어요. 어떤 그림에서 매수를 드렸죠? 여기에서 이 정도 내려왔을 때 밑에서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W자 역헤드앤 숄더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매수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역헤드앤 숄더 하단 구간 지선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서 역헤드앤 숄더 8라인까지 만들면서 40%가 넘게 올라갔죠. 자, 이런 리가켄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밑에 있는 지선 라인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매수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블라인드 종목 가지고 나온 게 이런 종목이에요. 지선에서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런 종목들. 코난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 그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찍었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를 잡은 거지. 이 라인을 뚫고 내려갔으면 우리 매수 잡았을까요? 아니죠. 위에 올라갈 때 목표치 가면서 이런 수익도 여러분들 챙겨드렸습니다. 자,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물론 밑에 있는 지선에도 매수가 중요하지만 어떤 저항선을 돌파하는지에 따라서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저항선. 돌파하면 슈팅이 나올 거라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 이 저항선 돌파가 나면서 슈팅 나오면 상한가까지 올라간 그 그림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기본적으로 이런 추세 지지선 라인에서 매수를 드리는 종목들은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예요. 39,500원이 어디죠? 여기죠. 39,500원 라인을 찍고 나서 크게 반등이 나온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토니모리도 마찬가지 제가 방송에서 3번을 매수를 드렸는데 매수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57% 반등이 수익을 또 창출시켜 드렸고 또 한 번
저항선 뚫고 올라왔으니까 이제 지선 또 다시 매수를 봐야죠. 그런 라인에서 또 67.32%또 상승을 드렸어요. 자, 처음에 매수를 드렸을 때는 요 라인들이 목표치였지만 다시 눌림목자리 지선 찍을 때보다 어때요? 반등이 나오고 있죠. 요런 종목을 오늘 블라인드 종목으로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잡으셔야죠. 그렇죠. 자,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술도 W자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매수를 드리고 나서 110% 수익이 났는데 아까 60 몇 프로 또 수익 났죠? 이 종목만 160% 넘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추세 지선에 오는 종목들은 우리가 매수를 봐야 되고 이런 지선에서는 반등이 세게 나온다. 요 점을 한번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캐리 같은 경우에도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왜? 밑에 있는 지선, 역회된 숄더 아랫머리를 만들고 오른쪽 어깨 구간을 진행을 할 때 밑에 있는 지선에서 매수를 드리고 나서 위에 있는 저항선 6,800원 목표치였는데 우상향 저항을 찍고 나서 지금 얼마예요? 1,2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저항선을 찍었을 때 매도점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이 저항선을 한 번도 뚫은 적이 있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딱 찍고 나서 쭉쭉쭉쭉쭉쭉쭉 내려갔어요. 그러면 매수점 잡는 법, 매도점 설정하는 법, 제가 밴드 공부방에 다 올려놨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공지사항에 올려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블라인드 종목은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은 진짜 잡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매수점 막 드릴 때 이런 종목은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우리기술, 기타 등등 여러 많은 종목들이 이런 추세선에서 매수를 드린 거예요. 자, 밴드 공부방에 벌써 올려놨으니까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실행하셔서 여기 밑에 보면 QR코드 보이시죠? 그걸 갖다만 대시면 여러분들 링크가 하나 떠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들어오시면 2차전지 저항선들 오게 될 때 여러분 또 말씀을 드리고 이런 종목들 매수점 올 때 또 말씀을 드리니까 요거 참고하시면서 밴드 공부방에서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추세 지선을 알고 있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가 알고 있는 이데리움 주당 파트너가 원래 또 뭘 잘하겠어요? 그렇죠. 이런 선물 옵션을 너무너무 잘하죠. 왜냐하면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지선에서 매수 잡는 건 똑같아요. 콜옵션도 그렇고 선물 매수 포지션도 그렇고 주식도 마찬가지. 하지만 올라가게 된다면 주식은 저항선에서 매도를 하고 포지션이 끝나지만 자, 콜옵션을 잡아서 위에 올라갔을 때 위에는 저항선을 찍었을 때 다시 풋옵션 지수가 조정이 나오는 거를 갈아탈 수가 있어요. 선물 매수 포지션을 잡았더라도 위에 있는 저항선에선 선물 매도 포지션으로 스위칭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상하방을 다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메이저처럼 웨이나우 기관이 실제로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자, 풋옵션을 제가 매수를 드리는 이유는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수를 드린 거고 야간장에 잡으셨던 분들 이렇게 300%, 그 다음날 10분봉 생기면서 300% 수익을 또 확정시켜 드렸어요. 상한가 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300%로 날라가? 300%는 옵션에서 그렇게 큰 수익이 아닙니다. 자, 선물 매수 포지션도 여러분들 매수를 드릴 때 과거 이 추세의 지선들을 계속 지지를 하고 있었지만 여기에서 매수를 안 드리고 아래에서 드렸죠. 선물 매수 자리는 아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을 찍고 나서 제 목표치까지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같은 자리를 찍었을 때 콜옵션 지수가 상승할수록 수익이 나는 상품을 여러분들 매수를 드렸어요. 적은 금액 100만 원 이하로만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밑에 있는 지선을 찍었을 때 매수를 한번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 장면이고요. 자, 반등이 났을 때 당일날 525% 수익을 또 확정시켜 드렸어요. 와, 525%가 수익이 났어? 큰 수익은 아닙니다. 옵션에서는 큰 수익은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풋옵션을 또 매수를 드릴 때 제가 왜 드리겠어요? 위에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올 것 같아서 여러분들 또 풋옵션 매수를 드리겠죠. 당일날 매수가 잡히고 당일날 결제가 되면서 940%의 수익을 또 여러분들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자, 이런 풋옵션 같은 경우에 제가 강조를 하는 게 있어요. 특히나 이런 M자형 이마 자리까지 만들고 올라왔다가 내려갈 때는 M자를 다 만들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는다고 제가 다우지수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또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 저항선을 찍어서 야간장에 3만 원까지 한번 매수를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2100%가 넘게 상승이 나오는 그림도 나왔습니다. 일봉 아니고요.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10분봉 차트예요. 시작하자마자 2100%가 날아갔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 최저점 라인 찍었으니까 이제 지수 관련주들 쓸어 담으셔야 되고 315 콜옵션 매수를 잡아보시라는 그 장면입니다. 자, 이 야간장에 매수를 잡으신 분들이 그 다음날 4300%가 넘게 올라가는 그 그림도 볼 수가 있어요. 일봉 아니고요. 10분봉입니다. 아침에 장이 딱 시작하자마자 3800%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4300%까지 올라가는 이 10분봉 하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적은 금액으로 해지를 걸면서 대응을 할 때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큰 상승을 또 맛볼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선물 매도 포지션을 제가 드렸을 때 이런 그림을 예시를 드렸죠. 자, 매도가를 보여드리면서 이 역회된 숄더 위에 있는 저항선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올 것이다. 아침에 밑에 있는 지선 찍었을 때는 콜옵션을 잡아야 되고 위에 올라가게 된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이런 식으로 M자형 헤드앤숄더를 그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M자형 헤드앤숄더 그린 거와 똑같이 위에 있는 저항선에서 M자형 헤드앤숄더를 완성한 그런 그림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이 라인들 찍었을 때는 콜옵션을 매수를 잡으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에 있는 저항선 목표가 갈 때 수익을 만끽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밑에서 콜옵션을 매수가 잡으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데리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목표치 4.0 말씀을 드렸는데 당일날 1233%의 수익을 여러분들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자, 이런 거 보시면 적은 금액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옵션이라서 너무 무서워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적은 금액으로도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주식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큰 상승을 또 맛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풋옵션 저항선 찍었을 때는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매도하고 끝이지만 이런 라인 찍고 나서 조정이 예상이 되는데 지수가 조정이 나올 거에 예상이 되는데 적은 금액으로도 우리 풋옵션을 잡아서 이렇게 700%의 수익을 또 여러분들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자, 이런 거는 왜 드릴 수가 있느냐, 어디가 지지선이고 어디가 저항선인지 알고 있는 사람만이 이런 포지션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저 이델리온 주택 파트너고요. 이런 종목 어디까지 조정이 나오고 어디에서 반등이 나올지 아는 게 이델리온 주택 파트너입니다. 자, 밴드 공방에 벌써 올려놨으니까 요 좀 확인하셔서 여러분들 내일장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의 히든 공략주입니다. 제 차트에는 이평선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떠한 보조지표도 없다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지고 나온 종목이 코미코입니다. 자, 이 코미코 같은 경우에 우리가 차트를 봤을 때 어떤 거를 볼 수가 있냐면요, 저항선에서 내려왔어요. 그쵸? 이렇게 내려왔어요. 팔라인과 왼쪽 어깨, 그리고 다시 한번 내려가면서 밑에 있는 하단 구간을 만들고 나서 올라왔어요. 자, 여기에서 오늘자 같은 경우에 음봉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 찍고 나서 반등을 하면 뭐예요? W자 반등에 W자 역회된 숄더가 나오는 그런 차트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잡으셔야 돼요. 그쵸? 떠먹여주는 차트거든요. 자, 코미코 같은 경우 위에는 저항선도 알아볼게요. 위에는 고점 라인들하고 쭉 연결하면 위에 있는 저항선 13만원 쪽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지선 올 때는 매수를 아주 그냥 이쁘게 담아봐야겠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차트에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안 잡으면 이렇게 올라갈 때 추격 매수밖에 못합니다. 특히나 이런 자리에서 올라갈 때 쭉 치고 올라갈 때 여기에 매수 잡으셨던 분들 있죠. 이렇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이렇게 눌릴 때 밑에 있는 지선에서 매수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가를 한번 알아보게 된다면 밑에 있는 지선에서 반등이 나올 때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까요? W자로 밑에 있는 지선 라인을 찍었을 때 매수가가 궁금하시죠? 매수가 79,600원. 내일 아침마다, 내일 수요일이죠. 수요일과 목요일, 금요일 79,600원에 매일 걸어놓으세요. 아침마다 걸어놓으세요. 자, 목표치 133,000원 위에 있는 저항선. 자, W자 역회된 숄더를 그리고 나서 팔라인을 올라갈 때 133,000원 저항선을 목표점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손절가 72,400원 딱 거시고
대응을 하세요. 내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아침마다 걸어놓으시면 됩니다. 아시죠? 자,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종목이에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 종목이 이제 매수할 때가 됐나요? 맞습니다. 매수할 때가 됐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과거 고점 저항선과 그대로 연결을 하면 이 라인들, 파란색 추세선이에요. 요 라인들을 돌파하고 나서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그림만 한번 볼게요. 현재 그림. 위에는 저항선에 내려와서 옆으로 기었어요. 역헤드 숄더 팔라인과 왼쪽 어깨를 그리고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반등이 났어요. 여기에서 W자로 다시 올라가서 내려왔죠. 그럼 이 그림 뭐예요? 여기 저항선에서 조정이 나오면 밑에 M자로 내려오게 되는데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W자 역헤드 숄더 차트가 됩니다. 자, 이거 세력들이 이런 걸 다 숨기면서 지금 막 드리블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파악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대응을 하셔야 되고 이 밑에 매수점이 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위에서 매수를 물리셨던 분들 같은 경우엔 이런 자리를 꼭 지지를 해야 된다라고도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고요. 추세 지지선들이 두 개가 있으니까 이런 라인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요 정도 한번 참고하시면서 위에 반등 나올 때 여러분들 잘 한번 빠져나오셔야 되고요.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 과거 고점 라인과 고점 라인들을 세력들이 설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거 설정해서 쭉 그으면 그쪽에서 저쪽에서는 또 저항선이었어요. 저항선마다 찍으면서 조정이 나왔는데 그럼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 때 목표점은 어디로 봐야 되느냐? 저기죠. 저 위에. 저 위에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이냐? 이런 그림이에요. 저항선에 내려와서 밑에 있는 지지선 찍고 반등 나왔죠. 다시 한번 위에 있는 저항선을 저번 주에 찍고 나서 오늘자 화요일장에 양봉으로 살짝 나왔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라인에서 매수를 잡아서 모아가는 거 아니고 그냥 기다리세요. 아침마다 내일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냥 걸어놓고 오면 잡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매수가 알아볼까요? 76,600원. 내일 수요일이죠. 76,600원 것이고 목요일 76,600원 아침마다 걸어놓으시고 금요일도 걸어놓으시면 돼요. 그 라인들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났을 때 목표점은 어디냐? 105,000원입니다. 저 위에 있는 저항선 105,000원이에요. 그 라인까지 올라갈 때 직전 고점 근처에서는 우리 좀 분할로 매도를 해도 되겠죠? 자, 중요한 것보다 매수점. 위에 올라갈 때 우리 수익 보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조금씩 털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매수점이다. 위에 올라갈 때 여기 추격하신 분들 이런 라인에서 추격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눌렸을 때 이런 지선에서 매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 제가 알려드리고 있죠. 자, 손절가 64,200원 거시면서 딱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반등이 나올 때 위에 있는 85,000원까지 갔을 때는 좀 흔들 거예요. 위에 아래 흔들 건데 요것만 좀 참으셨다가 저항선 돌파가 나면서 슈팅이 나올 때는 그때는 수익을 만끽하시면서 조금씩 덜어내시면서 대응을 하시다가 최종 105,000원 가시면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 호흡으로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블라인드 종목, 이 종목은 안 잡으면 정말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이건 잡으셔야 돼. 우리가 위에 올라갈 때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갈 때 더 갈 것 같아서 우리 뭐 3%, 2%, 5%, 그래요 10% 먹자고 있는데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어딜 찍고 빠진다? 위에는 저항선 이런 라인을 찍고 빠진다. 그러면 다시 조정에 나올 때 우리 계속 물타죠. 이거 물탄다고 나올 수 있는 차트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물타시다 보면 토요일 날 11시 주태영의 주식사삼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하시죠. 물렸습니다. 자, 그런 라인에서 또 어떻게 또 제가 대응할지 알려드리겠지만 이런 라인에서는 이 종목을 매수 잡으려고 기다리는 최적의 그런 구간이다 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위에 저항선 내려와서 팔라인 만들고 왼쪽 어깨 구간을 진행을 했어요. 전형적인 역헤드 숄더 차트예요. 아래 지지선을 찍고 나서 위에 있는 저항선 여기를 찍었죠. 찍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면서 또 어디를 찍었어요? 또 여기를 찍었죠. 다시 조정이 나오면 뭐예요? 이거 M자형 차트잖아요. 그쵸? M자형 차트로 밑에 있는 지지선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 다시 옆으로 17,000에서 기게 되면 W자 역헤드 숄더 최적의 매수점이 오고 있는 바로 이 종목. 자, 이 종목 제가 밴드 공부방에 벌써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다 올려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매주 화요일 11시마다 여러분들 매수점에 오는 종목들 알려드리면서 수익 날 수 있게 좀 도와드리는 이데일리온 주택 파트너라고 합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11시에도 여러분들 찾아뵙고 수익 가득한 그런 종목들 가지고 나면서 여러분들 수익 가득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주 화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